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중국 선박의 수수료 부과 계획 추진, 그리고 중국의 보잉 금지 조치가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계획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역과 안보, 그리고 해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뉴스입니다. 먼저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운 및 조선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담고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중국 선박이 미국으로 항해에 들어올 때마다 그 항해 횟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항구에 실제로 몇 번 기항하느냐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 이번에는 항해 횟수로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개월 후부터 중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는 순톤당 $5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앞으로 매년 $30씩 인상되어 향후 3년간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건조되었지만 중국 국적이 아닌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는 조금 낮은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순톤수 기준으로는 $18부터 시작하고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한 개당 $120입니다. 이 역시 매년 순톤당 $5 또는 컨테이너당 일정 비율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국가 안보 강화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큰 맥락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등에게 미국 조선업과 상업 해운 산업을 재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월츠 보좌관은 지난해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정책이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최대 해운 그룹인 코스코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대량 발주한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머스크나 스위스의 MSC 같은 비중국계 선사들도 이 수수료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업계의 현실적인 우려도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했더라도 미국 기업이 향후 미국산 선박을 수주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수수료 적용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조선소를 통한 발주를 유도하려는 인센티브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몇 가지 항목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빈배 상태로 미국에 입항하거나 대량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대호수나 카리브해 및 미국 내 영토 간 항해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자동차 운반선에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는 6개월 후부터 차량 한 대당 $150에서 시작해 운반 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해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끝으로 액화천연가스, 즉 LNG 수송에 관한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3년 안에 외국 선박을 통한 LNG 수송에 제한을 가하고 22년간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미국 자체에서 LNG 선박을 건조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수료 부과 계획은 단순히 중국 견제를 넘어 미국 내 조선 산업과 해운 인력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 재건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무역 비용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업계와 시장의 반응을 통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보잉 항공기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코맥에게 어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항공기 구매 중단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기술 독립, 그리고 글로벌 항공산업의 미래가 얽혀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들에게 보잉의 신규 항공기 주문을 유보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이미 계약된 항공기의 인도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항공산업에도 본격적인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오히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키워온 항공기 제조업체 코맥에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에 본사를 둔 코맥이라는 국영 항공기 제작사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보잉의 737MAX나 에어버스의 A320 시리즈에 맞서기 위해 C919라는 상용 여객기를 개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항공기를 통해 서방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기술력으로 하늘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C919는 2017년에 첫 비행을 했고 이후 거의 2년 전 첫 상용 탑승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상업 운항에 투입된 C919는 단 16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모두 중국 국내에서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30대가 넘는 중국 국적 항공기 중 C919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칩니다. 이처럼 낮은 보급률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술 의존성입니다. C919는 겉으로는 국산 항공기이지만 내부에는 미국 기술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엔진은 프랑스 사프란과 미국 G가 공동 개발한 리프엘 EAP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조종석 시스템은 허니웰, 항공전자 기술은 RTX 계열의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기술 없이는 C919의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미국 기업의 대중국 항공 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C919 프로그램은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첫 임기 중 해당 제재를 검토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취약성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에서도 드러납니다. C919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 82곳 중 중국 기업은 단 14곳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은 외국과의 합작회사라는 점에서 중국의 기술 자립이 아직 요원하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정부는 일부 기술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외국 기업과 합작을 맺었지만 핵심 기술인 엔진이나 항공전자 시스템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중국이 자체 기술로 일부 시스템을 대체하더라도 항공기 인증 절차가 수년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C919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국제적 인증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중국 국내 인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해외 항공사에 한 대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코맥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C919를 자국 내 노선에 시범적으로 투입하며 운항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적 지시에 의한 결과일 뿐 상업적 경쟁력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에어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보잉을 견제하면서 대체 항공기를 찾는 항공사들이 자연스럽게 유럽의 에어버스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향후 미국이 C919의 기술 공급을 본격적으로 차단할 경우입니다. 코맥은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부품 수출을 금지하면 중국 정부의 항공산업 독립 전략은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물론 중국은 지금까지 화웨이, 비아디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들을 통해 미국의 견제를 뚫고 차체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항공기 산업은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며 수십 년에 걸친 안정성과 안전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보잉과 에어버스를 단기간에 추월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보잉의 최고 경영자 켈리 오트버그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코맥은 경쟁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상대는 유럽의 에어버스라고 말하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코맥이 군사적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더 강력한 수출 통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C919가 세계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중국이 군용 수송기나 전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전해드린 이야기처럼 항공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외교 안보 경제 전략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야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항공기 한 대에 엔진 하나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